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북토크를 한번 하는데요. 산골이라서 같이 책 읽기 모임을 해보려고 했더니만 마땅히 멤버가 없어가지고 일단 우리 두 사람이서 문 작가하고 저하고 둘이서 책 읽기를 한번 해봅니다. 이거는 뭐 둘이서 여러분들을 여기 세 번째 자리에 모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책 읽기 하는 그 책이 이 그리스인 조르바, 제가 조르바 아닙니까? 저는 뭐 사실 뭣도 모르고 조르바라고 이름 붙여서 채널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조르바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조르바,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어보니까 정말 이야기할 만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안 읽은 분들에게 조르바 이야기도 좀 전해드리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그리스인 조르바를 가지고 오늘 둘이서 책 읽기 북토크를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에 대해서 혹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으면 나중에 댓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세 번째 멤버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봐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 책을 읽을 때 이렇게 굉장히 메모를 많이 하는 편이라 여기 지금 이렇게 쭉 붙여놨는데, 이게 그리스인 조르바가 조르바 채널이니까 사람들이 조르바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쨌든 이 책에서 나온 이름인데,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소설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화자인 나 그리고 조르바가 크레타의 외딴 바닷가, 크레타는 섬인데요, 그리스 영토죠. 외딴 바닷가에서 함께 광산을 개발하면서 겪은 사건들, 그리고 그들이 나눈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이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주인공은 조르바입니다. 당신은 이 소설에서 기억에 남는다, 인상적이다 라는 대목 어떤 내용이야? 나는 첫 번째 문장. 항구 도시 피레에프스에서 조르바를 처음 만났다. 나는 이 조르바, 그리스인 조르바 이 책을 학교 다닐 때도 읽고, 여기 와서 처음에 이 책을 맨 처음에 샀을 때 여기 와서 산 것 같아. 이게 열린 책들에서 나온 거, 춘천에서 산 것 같아. 사서 한번 읽고, 이제 그 전에는 안 읽었어? 이번에까지 한 3번 정도 읽은 셈이지. 근데 처음에 읽을 때 뭐 좋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뭐 기억도 잘 안 나고, 두 번째 읽고 여기 와서 사서 읽고 난 뒤에는 야, 이게 니코스 카잔자키스가 대단한 작가구나 이런 느낌만 받았지. 조르바라는 이름만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이 조르바 조르바로 채널 이름을 조르바로 바꾼 건 그냥 우연히 이것저것 막 하다가 짧고 기억하기 좋은 이름이 뭘까 하다가 조르바가 그냥 튀어나와서 그냥 조르바로 한 건데, 물론 조르바의 그 인간은 자유다 이런 생각을 내가 굉장히 중요한 그 자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자유로운 삶을 보여주는 채널을 하려면 조르바가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막상 사실 그리스인 조르바가 뭐 그렇게 대단한 작품인가 이런 생각도 못했고, 조르바의 그 했는 언행이라 이런 것도 별로 기억도 못해. 사실 책을 뭐 소설, 이거 그리스인 조르바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책을 뭐 2번 3번 읽는다고 그 내용을 그냥 세세히 기억하기도 힘든 거고, 그냥 좀 막연하게 안개 속처럼 그렇게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당신하고 이 책 읽기 둘이 모임을 해야 되니까 조금 세세하게 꼼꼼하게 읽은 셈인데, 내가 이 책을 딱 읽어보고 이번에 다시 읽고 느낀 거는, 이 우리가 창조한 이 세계, 우리가 만들어낸 이 세계를 소설이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구나, 그런 느낌을 이 소설을 읽으면서 느꼈어. 어차피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실제라는 거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창조된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소설가가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만들어 놓은 이 좀 허접하고 구멍이 숭숭 뚫리고 좀 뭐라나 너무나 소박한 이 세계를 아주 알차게 소설이 만들어 주는구나, 그걸 느꼈어. 왜 그렇게 느꼈냐면, 이 사람의 그 어떤 자연 환경이라든가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 조르바하고 자기하고 어떤
대화 같은 이런 거를 묘사할 때 정말 그 묘사력이 뛰어나. 그리고 아주 박물학자 이상이야. 이 사람은 너무너무 꽃이나 나무나 이런 사물들의 이름과 그 내용을 잘 알고 적절하게 그 표현을 잘 하는 거야. 그 내가 크레타 섬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크레타 섬에 갈탄광 근처에 그 바닷가에 가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 난 이 소설의 제일 큰 덕목이 그 점하고, 또 하나는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처음에 만나서 하는 대화 중에 한 내용인데, 인간이라니 무슨 뜻이지요? 조르바가 무슨 나는 짐승이고 인간이라는 걸 알아두셔야겠어 이러니까. 그게 저기 바닷가에서 같이 지내게 되면 산투리도 연주해 달라고 했을 때 조르바가 하는 말이야. 응? 산투리는 아무 때나 연주하는 게 아니고 연주하고 싶을 때만 연주한다. 어? 그러니까 인간이라니 무슨 뜻이죠? 이렇게 두목이 물으니까 조르바가 자유라는 거지 이렇게 대답했거든. 그 대화가 이 소설 전체의 내용을 결정하는 거고, 이 소설 전체 내용이 그 대화를 좀 더 풍성하게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난 그렇게 봤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당신 책하고 내 책하고 판본이 다르잖아. 내 책에서는 분명히 해둡시다. 나한테 윽박 지르면 그때는 끝장이에요 라고 얘기해. 응? 결국 당신은 내가 인간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응? 그래서 인간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라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나를 자유로운 인간으로 대해주지 않으면 그때는 당신하고 나하고는 끝장이다. 이 어쨌든 고용 관계잖아. 그렇죠. 이 사람은 돈을 주고 조르바를 고용한 거잖아. 그 탄광 광부들을 그 관리하는 책임자로 십장으로. 근데 그랬거나 말거나 나는 자유다. 그러니까 나를 윽박지르면 그때는 끝장이다 이렇게 선언하거든. 되게 중요한 대목이지. 그러니까 이제 당신도 그거를 딱 체크해놨구나. 근데 이거는 2018년에 문학가치성사에서 나온 거거든. 그 그리스어 원본 번역이야 최초로. 이 유재원이란 사람이 이거를 내가 알기로는 이거를 그리스어 원본을 갖고 번역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어떤 그리스어 전공자인 것 같아. 그리고 그 이전의 판본들은 이거 포함해서 이거는 이윤기 씨가 번역한 건데 이거는 영어로 된 그리스인 그치. 조르바를 이제 번역한 거거든. 영어로 번역한 거 맞아. 열린 책들에서 나온 거 2009년, 2018년. 그래서 난 요번에 이제 요거로 새로 읽었는데 뭐 번역이 예전에 읽은 이 책하고 조금씩 다르긴 해도 뭐 내용은 큰 크게 다른 차이는 건 없는 것 없지만 어쨌든 좀 다르고, 그리고 여기는 프롤로그가 있어. 응? 그러니까 여긴 프롤로그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가 이 니코스 카잔자키스가 이 소설을 자기가 왜 쓰게 됐나, 조르바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놓은 프롤로그가 붙어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그리스어 원본 번역하면서 되게 강조하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름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여지껏 모든 번역서가 돼 있지만 카잔자키스다. 그런 그리스어 그 발음이 무성음이 아니고 차가 아니고 자기 때문에 자키스라고 한글로도 써야 된다고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나도 계속 차키스라고 그랬었는데 이제 자키스라고 하기로 했고, 나는 이 소설에 대한 각별한 추억이 있는데 이 역자도 그랬더라고. 시라빈 조르바라는 이름으로 문학사 상사에 연재됐었어. 이 사람 1970년대 초반이라고 기억하고 있거든. 근데 나도 고등학생 때로 기억하고 있거든. 그때 처음 이걸 읽었다고. 연재되는 걸로. 되게 재밌게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때 뭐 알고 재밌게 읽었겠어. 그래도 어쨌든 스토리가 좀 흥미로웠다라는 거잖아. 근데 그때는 거의 내용을 이해 못했을 것 같고, 요번에 이제 자세히 읽어보니까 좋은 소설인 것 같네. 근데 이 소설은 뭐 스토리는 그렇게 뭐 대단하게 스토리라고 할 만한 것도 별로 없고, 좀 주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엮어가는 소설인 것 같은데, 그
각 에피소드에서 이 작가가 표현하는 그런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진짜 도스토옙스키 못지않은 엄청난 장광설을 가지고 인간을 갖다가 좀 해설하고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엄청나게 길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600페이지 가까이 돼. 우리나라 소설들은 되게 한 300, 응? 정도거든? 되게 길잖아. 당신 말대로 별 사건도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거의 좀 철학서에 가깝다. 그렇게 봐. 여기 보면 근데 당신이 계속 이 여자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도 초반에 보면 나오는데 조르바가 하는 얘기야. 물레방앗간 집 마누라 궁둥짝 인간의 이성이란 그거지 뭐. 조르바가 그렇게 얘기하거든. 조르바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작가 니코스 카잔자키스의 이 여성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요즘 사람들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 여성을 어떤 지금 여기서 이거는 어떤 성적 표현과 여자라는 어떤 대상에 관한 그 표현이거든. 물론 조르바 같은 막 좀 남봉꾼 기질 있고 좀 막대 먹고 교양이 없는 유형의 사람들이 입에 담을 만한 얘기이긴 한데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이 소설 전체에 여자들은 환양년, 뭐 깔보, 샹년, 뭐 앞말의 궁둥이 뭐 계속 이런 식으로 그 오르탕스 조르바의 애인 부블리나라고 불리는 그 여관주인 오르탕스 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표현 같은 것도 다 여자들은 뭐 저통과 뭐 주로 이런 걸로 표현되고 환양년 뭐 어떤 그런 게 되게 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좀 거슬릴 것 같은데 나는 일단 그 시대에 그렇게 특별할 건 없는 남자들의 뭐 평균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조르바라는 이런 약간 호색하고 자유분방하고 방탕한 유형의 인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막 당연히 입에 담을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 나는 여성에 대한 인식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좋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내가 좀 좋지 않다고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시종일관 불쌍한 것들이라고. 그리고 여자는 약하다라고 계속 얘기하거든. 약하기 때문에 불쌍한 거야. 그런데 조르바가 생각하는 약하기 때문에 불쌍한 여자라는 건 뭐냐면 물리적 힘이 약하다는 것과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거는 여자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기보다 구조가, 사회의 구조가 여자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 구조라서 그런 거잖아. 근데 그런 인식 있잖아. 여자는 불쌍하다. 여자는 약하다. 뭐 쌍소리 그런 건 나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 실제 뭐 개 잡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그거를 뭐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 그런 것보다도 그냥 여성 일반을 남성하고 대등한 하나의 인간으로 여기서 조르바하고 나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 남성인 거예요. 철저하게 남성뿐이고 여성은 인간이 아니고 술, 여자, 담배, 노름 이렇게 할 때 하나의 대상화된 어떤 남자만이 사람인 세상에서 여자는 대상화된 남자들이 누리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지. 그런 식의 인식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지. 뭐 상소리는 나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 아니 못 배운 사람들이 상소리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그래서 소위 이제 페미니스트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여성주의자들은 그리스인 조르바를 아주 못돼 먹은 소설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 근데 나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적어도 여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발전한 현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생각하기엔 20세기에 씌어진 거의 모든 남성 작가들한테서 나온 모든 그 작품, 소설 같은 데서의 여성관이 그리스인 조르바보다 크게 낫다고 생각 안 하거든. 그래서 뭐 특별히 그것 때문에 그리스인 조르바가 비난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보다도 사람들이 하도 이 소설을 대단하다고 하니까 이 역자는 막 거의 니코스 카잔자키스는 성자다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거지. 나는 뭐 그런 여성에 대한 인식 부분은 당신 말 맞다나 그 시대에
그 시대와 그 사회에서 살던 남자들의 보통 인식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성자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 책 내용 자체가 인간에 대한 그 붓다가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에 이 화자가 붓다라는 지금 책을 쓰고 원고를 쓰고 있는 상태로 나와 실제 니코스 카잔자키스가 나중에 붓다라는 책을 출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소설의 내용과 그 자기가 붓다를 쓰면서 어떤 깨달음의 그런 과정과 깨달음의 내용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소설 전반에 걸쳐서 계속 하면서 이 조르바의 그런 인간이 뭐란 말이요 자유지요 하는 이거를 그 보여주고 강화하는 그런 그 내용의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 계속해서 결국 조르바의 삶 전체에 대한 이 사람의 화자가 그 존경하고 이 인간의 그 이상적인 모델로 생각하는 거야. 이 니코스 카잔자키스가 조르바를 인간의 이상적인 모델로 그렸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 그 이상적인 모델이라는 게 어떤 격식이라든가 시스템에 얽매이는 거를 절대적으로 거부하고 거기 보면은 이 초반에 이게 손가락이 하나 없는데 왜 없냐 하니까 뭐 거치석거려 가지고 그냥 잘라버렸다고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 저기 한때 도자기에 미쳤는데 물레를 돌리는데 자꾸 그게 걸리적거려서 검지를 잘라버린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뭐 자기가 지금 하는 일에 너무나 몰입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저기 작가가 카잔자키스가 원래 법학을 전공했다가 그 다음에는 니체를 가지고 저기 철학 박사거든. 니체를 연구했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 니체의 인간관이 그거잖아. 절대 자유, 추구하는 인간. 그 결국 니체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해방된 인간이라고. 조르바가.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그 자유가 계속 조르바가 얘기하는 자유가 사실 나는 저렇게 자유롭게 사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 그래요? 우리가 흔히 진짜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사르트르가 뭐라 그랬냐면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하지 않을 자유는 없다는 거야. 그게 인간과 자유에 대한 어떤 역설이야. 그게 이제 사회와 시스템에까지 이야기를 확장하면은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어떤 그 자유의 가치, 인간의 삶이 뭔가 지금 내가 똑같은 책을 읽어도 지금 당신이 훨씬 더 많은 걸 지금 알고 있거든. 세세한 거를. 그 이제 그거는 당신이 이성적으로 이 책의 내용을 파악한 거고 나는 사실 열심히 읽긴 읽었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 흘러가는 우연 안개처럼 이렇게 내 마음에 이 내용이 와 있는 거야. 아, 이 삶이라는 걸 놓고 막연히 조르바가 보여줬던 모든 그 행동들을 포괄하는 그런 구속을 피하고 자기의 욕망과 이 원하는 바를 향해서 거침없이 나가는 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이 얘기하는 그런 자유와 책임에 따른 그런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게 이제 얘기가 돼야 될 단계가 있겠지만은 지금 이 책에서는 그 이전 단계를 얘기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전이고 이후고 이런 문제가 아니야. 개인의 삶이라는 거에서 확실하게 개인의 삶은 뭐냐면 수많은 관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뭐 그냥 막연하게 나는 자유로운 인간이니까 계속 자유롭게 살겠다는 거 갖고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결혼했느냐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여기 나와 개골창에 나도 대가리를 집어넣은 그러니까, 적이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개골창인 거야. 결혼은. 어때 개굴창이고 뭐 구덩이고 간에 결혼은 일종의 함정이고 수많은 남자들이 결혼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인생을 망친다라고 조르바가 주장하고 있거든. 그거는 철저하게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실제 조르바는 결혼해갖고 애를 낳은 다음에 도망쳤어. 내비리고. 그
이제 소설 속 말고 이 모델이었던 실제 조르바는 이 소설 속 조르바보다 더해. 8명의 자식을 낳고 살다가 부인이 죽으니까 그 애들을 버린 채로 혼자 도망쳤어. 그런 사람이야. 어? 그러면 그 아이들을 생각을 해봐요. 뭐. 그 8명의 자녀들. 그러니까 가난한 집안에서 그 아주 꼬물꼬물한 조그만 8명의 아이들이라는 게 부인도 더구나 죽었는데 자식을 이제 완전히 방기한 거잖아. 그리고 소설 속에서의 조르바도 아들하고 부인을 놔두고 도망친 걸로 나오거든. 그 구덩이 함정에서 자기는 빠져나왔어. 그래갖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나는 자유로운 인간이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은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어? 그 조르바가 결혼함으로써 자식하고 그 아내가 겪어야 되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 있잖아. 그거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러고 나서도 조르바는 마담 오르탕스하고도 약혼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또 다른 굉장히 젊은 여자랑 또 결혼했어. 그게 이제 조르바로서는 다 자유로운 선택이었지. 하지만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인간이고 좋은 인간인지는. 조르바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었으면 지금 당신의 그 이야기에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 맞소. 나는 그렇게 행동했고 당신이 소설 내용을 참 어지간해도 세세하게 잘 파악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는 악마가 들어있고 우리의 심장 속에는 인간이 들어있는 것이요. 이러면서 당신을 이제 은근히 비난할 것 같거든. 여기서는 그런 모든 결혼이든 모든 제도, 제약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벗어나 보고자 하는, 그러니까 말가벗어난 인간의 그런 모습을 그냥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런 어떤 모델을 한번 이야기해 본 것이 아닐까. 나는 뭐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래, 이게 우리가 실제 삶에서 구현을 할 수 있고 없고, 그게 이 소설의 가치를 논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고, 안 그래? 그러면 이 법정에 가야지. 아니, 그래서 이상적인 인간이라고 칭송을 하니까. 아니, 그렇게 많은 남들을 자기 주변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과연 이상적인 인간이냐, 그 얘기하는 거지. 내가 지금 꼭 조르바를 약간 변명하는 거, 변호하는 것 같긴 한데, 이 작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 진짜 이제 그 1900년대 20세기 초반이 벌써 세상이 개개의 인간의 그 삶을 그 2차 대전까지 거쳐오면서 뭐 옥죄어가는 그런 세상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에서 인간이 얼마나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나, 이런 인식 아래에서 여기서 반동적으로 나오는 속박받지 않는 인간의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겠다고 생각하고 그린 게 조르바가 아닐까. 그거야. 그게 지금 우리가 법정에 올라서 이게 따져야 될 얘기는 아니다. 지금 말해서 결혼했는 마누라는 왜 버렸나 이렇게 지금 따져가지고 조르바한테. 그거는 법정에서 따지는 게 아니야. 어? 인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볼 때 만약에 당신이 실제 조르바처럼 행동한 사람이었으면 내가 당신을 비난하지, 당연히. 당신을 법에다 고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도덕성을 비난하는 거지. 어? 내가 조르바를 법에다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부인뿐이지. 응? 그냥 우리는 도덕적인 비난, 윤리적인 비난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인간적이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다른 쪽 측면을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인간적이다. 조르바의 이 소설에서 나오는 조르바의 캐릭터, 조르바의 행동, 이거를 당신이 한번 평가를 한번 해봐. 방금 얘기한 그게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는 그냥 이런 한 인간으로 단순히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닐 테고. 도덕적인 결함이 많지만 사랑스러운 인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도덕적인 결함은 많지만 사랑스러운 인간이다. 하지만 이 작가가 이 소설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이제 거의 이상적 인간?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여기에 내가 읽어줄게. 나는 달빛 아래 앉아있는 조르바를 보면서 그가 자랑스러웠다. 이 사람은 사나이다움과 단순함으로 세상과 조화를 이루었고 육체와 영혼을 하나로 만들었다. 그리고 여자와 빵, 정신, 잠, 이 모든 것이 기꺼이 살이 되어 조르바가 되었다.
나는 여태껏 인간과 우주가 이렇게 다정하게 대응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거든. 문장은 참 아름답다. 아이 글쎄, 물론 작가가 이 인간을 이렇게 볼 수 있어 충분히. 근데 이제 내 평가는 이거에 완전히 동의하진 않지. 이거가 조르바라는 인간을 묘사할 수 있는 어떤 작가로서의 최상의 어떤 한 문장일 수는 있으나 또 다른 측면을 이렇게 이면을 뒤집어 보면 예를 들어서 특히 여성인 내 입장에서 조르바라는 사람을 다시 묘사해 본다면 나는 달빛 아래 앉아 있는 조르바를 보면서 그가 불쌍했다. 당신이 지어낸 거야? 지금 내가 이 문장을 내가 작가라면 이렇게 써요. 그가 불쌍했다. 이 사람은 남성성이라는 사실은 야만적이고 마초적인 어떤 특성에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끼워 맞춘 사람이고 그 자기의 쾌락 본능을 인간다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와 관계를 맺었던 여성들에 대해서 큰 존중감이 없다. 그러니까 부글리나가 오르탕스 부인이 죽고 난 직후에도 그 여자에 대해서 참 불쌍하게 죽었는데도 아무 신경도 쓰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내가 비난하는 투로 얘기하자. 나는 현재에만 충실한다. 나는 지나간 거 관심 없고 미래에도 관심 없고 지금 현재에만 집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나는 현재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인간이 어떻게 현재에만 집중해서 살 수 있나?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추억하고 그리워하고 애도하는 것은 다 쓸데없는 일이란 말인가?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야, 그것도 또 그럴싸하네. 좀 그러니까, 싸한데. 그러니까 뭐 어떤 이 소설을 읽으면 우주와 이렇게 다정하게 대응하는 인간, 조화를 이룬 인간이라고 조르바를 충분히 볼 수 있지. 응?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사실 우리가 늘 그러잖아. 지나간 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라고. 나도 그렇게 항상 내 스스로를. 근데 나는 굉장히 과거를 많이 회상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과연 과거를 회상하는 게 현재와 아무 관련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 내가 아버지가 10월에 돌아가셨는데 해마다 10월이 되면 아버지가 생각나거든. 그 10월이 아니잖아. 그래도 같은 계절이 돌아오면 아버지를 회상하고 아버지에 대한 여러 가지 회한을 느낀다고. 그게 더 인간적인 거 아니야? 아, 오르탕스는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저기 가서 롤라를 빨리 꼬셔야 되겠다. 이게 지금 더 인간적인 건가? 어? 나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 글쎄, 나는 뭐 그게 무슨 어떤 잣대로 작용하기는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해 하는데 하여튼 훌륭하다고 뭐 칭송해 줄 건 없지.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근데 그렇게 현재라는 데 더 집중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나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그게 아주 기껍고 즐거운 사건일 때는 날마다 회상해보고 하지만은 괴롭고 슬픈 사건들은 되도록이면 빨리 잊으려고 했었거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르바만큼은 아니지만 한 좀 비슷한 유형이라고 봐야 되지. 당신이 조르바에 공감하는 거는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비슷한 점이 많아. 당신하고 조르바는 이제 소설을 이렇게 읽어보면 당신이 뭐 때문에 조르바를 어떤 말하자면 당신의 분신, 당신의 페르소나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르바 채널 하필이면 채널 이름을 지을 때 조르바라는 게 떠올랐을 거 아니야. 그냥 떠올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조르바가 하는 얘기 중에 인생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다. 당신도 그거 생각나? 분별 있는 사람은 브레이크를 쓴다. 근데 자기는 브레이크를 버린 지 오래됐다. 어? 나는 전속력으로 가다가 꽈당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게 마지막에 그 케이블 설치해가지고 완전히 철판 바라보는 거. 산장이 부서지잖아. 하지만 그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거잖아. 당신도 그런 사람이잖아. 응? 당신이 했던 세웠던 여러 가지 계획들과 무모한 여러 가지 망상들. 근데 이제 뭐냐면은 내리막길이어서 꽈당 부딪히면 그만이야.
아이씨 뭐 왜 부딪혔냐 뭐 막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다시 다른 오르막길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나는 그거는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되게 좋은 태도라고 생각해. 그 조르바가 얘기한 것처럼 계속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서 안 부딪히는 거 아니야. 다른 놈들이 와서 옆에서 들이받기도 하고 브레이크가 고장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뭐 그거는 내가 볼 때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한 태도? 근데 나는 브레이크를 밟는 사람이야. 나는 조르바보다는 이 나의 캐릭터에 좀 많이 공감하는 편이야. 두목. 응. 당신은 두목 같은 캐릭터야. 대장. 대장. 거긴 대장이지만 이 책에서는 두목이야. 그러니까 두목이나 대장이나. 나는 조르바가 부럽긴 하나 조르바처럼 사는 거를 최종적으로 선택하진 않아. 더 안전하고 더 그리고 사회적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계속 책 속에서 답을 찾는 편이야. 그러니까 이 먹물들이 책벌레가 돼서 그냥 책 속에 머리를 쳐박고 살면은 이 머릿속에 악마가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조르바의 얘기인데 뭐 나도 좀 책 속에서 뭘 좀 답을 찾으려고 애는 많이 쓰는 사람인데 책은 혹시 악마가 기어 나올까 싶어서 빨리 넘겨버리고 순식간에 한 권을 덮어버리는 스타일이라서. 악마는 언제나 자기 마음속에 몇 마리씩 지니고 살아가는데 뭐 책 속에서 뭐 악마가 나오는 게 무슨 큰 대수야? 조르바도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악마가 살고 있는 거 항상 인정하잖아. 그리고 그 수도사 자하리아스 봐봐. 걔는 술하고 고기를 먹는 놈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요시프라는 악마라고 주장하잖아 항상. 사람 누구나 다 악마를 다 지니고 있는 거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악마에 가깝지 인간은. 왜냐하면 번번이 욕망에 지고 탐욕에 지고 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악마에 가깝다는 거는 더 말할 나위도 없어. 하지만 악마나 하느님이나 다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니까 인간은 역시 어떤 면은 또 하느님을 닮았지. 천사도 닮았고 악마도 닮았고. 근데 나는 여기서 이 소설에서 되게 조르바랑 상관없이 되게 인상적인 대목이 하나 있었는데 화자가 소나무에 그 이렇게 그거 당신도 봤어? 나비의 고치. 응? 나비의 고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곧 열릴 고치야. 곧 열리고 나비가 나오게 생긴 고치야. 그래서 거기서 계속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조급한 마음에 빨리 나오게 하려고 입김을 막 불어줬어. 그래갖고 진짜로 자기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듯이 고치가 열리면서 나비가 나왔거든. 근데 너무 일찍 나왔기 때문에 날개를 펴지 못해. 나비가. 이게 이렇게 날개가 오그라든 채로 펴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리 불어주어도 날개를 못 편 채로 죽어버렸어. 그 나비가.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 사람이 그게 계속 마음속에 막 되게 무거운 죄처럼 남아있는 거야. 어떤 자연의 리듬 같은 거를 거스르고 자기가 개입해가지고 그 나비가 그렇게 고치 속에서 평온하게 있다가 자기 속도를 따랐으면은 어쨌든 나와서 날개를 펴고 날면서 한 세상 살다가 갔을 텐데 이 사람 때문에 날개도 펴지 못하고 죽었잖아. 그거 보면서 당신 생각했어. 당신 되게 조급하잖아. 성질이 급하잖아. 노상 나비들을 죽이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떤 서두르는 거 있잖아. 응? 그런 거는 진짜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나는 이 책에 항구에서 그 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장면 있잖아. 맨 앞부분에 있는 거. 그게 계속 이 머릿속에 그 장면이 떠오르고 나중에 우리도 항구도시 피레프스에서 크레타 가는 배를 기다리면서 그 럼주를 한 잔 마셔볼까 하는 꿈을 가지고 있어. 나는 그때 항구에서 크레타 섬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서부터 그 항구에 뭐 레모나 선장이라든가 거기에 폭풍우에 지금 빠져 죽을 뻔하다 나와서 술 마시면서 뻥치고 허풍치고 있는 그런 이야기하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게 눈에 선하고.
그거는 아마 1930년대 그럴 거예요. 네, 풍경일걸? 지금은 그런 풍경이 없겠지. 전혀 없지. 그리고 내가 또 이번에 읽으면서 새롭게 느꼈던 거는 조르바가 여기서 65세로 나와. 그치? 우리 나이잖아. 응? 나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내가 요 근래 65세라는 나이가 엄청 늙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 아니, 그 생각이 아니라 그건 느낌이. 실제로 당신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뭐 누가 봐도 뭐 완전히 이제 노인이잖아. 그래서 되게 맥 빠지는 기분을 많이 느꼈었는데, 자기가 노인이라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는 조르바를 보니까 우기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잠깐. 뭐 전혀 늙었다는 생각이라든가 물론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삶을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태도 그런 게 여기서 그린 조르바의 그런 내가 생각하는 멋진 덕목이고. 자, 그러면 오늘 북토크는 여기서 마칩시다. 난 이게 책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으니까 확실히 좀 더 심도 있게 이 책을 감상할 수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이 그리스인 조르바 이 세계 문학사에서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좀 꼭 읽어봐야 될 만한 그런 걸작 대단한 작품이다. 그렇게 뭐 우리 이야기 나누는 거 보셨겠지만은 조르바라는 나름대로 이 작가가 생각했던 그 이상적인 인간의 어떠한 모델, 현대 세상에 맞을런지 안 맞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아주 잘 묘사된 멋진 소설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안 읽었으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말고 이걸로 읽지 마시고요. 이 노란 책 이거 저기 문학가 지성사에서 나온 2018년에 발간된 그리스어 원전 번역 이게 더 좋고요. 요거는 영어를 번역한 거고 요건 그리스어를 번역한 거니까 그리스어 번역이 아마도 더 번역 매우 충실하고요. 뒤에 작가 소개나 작품 해설도 되게 친절하게 잘 돼 있거든요. 이거 읽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좀 오래전에 썼던 소설, 그러니까 20세기 중반에 나온 소설이니까 우리하고는 시대적 감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되게 이런 소설 읽을 때는, 옛날 소설 읽을 때는 뒤에 있는 작가나 작품에 대한 해석 이거 먼저 읽고서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렇게 읽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 북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